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의 새소리는 맑고 정말 아름답게 들립니다. 대한민국 보수라고 하는 자들의 사상세계를 살펴보면 이들의 대가리가 얼마나 텅텅 비어 있으며 돈밖에 모르고 물신에 빠져 있고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서 그죠 민중들을 호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들은 그죠 정말 대한민국의 발전에 없어져야 돼 발전을 가로막는 그런 집단인 거예요. 어떨 때 우리는 윤석열을 통하여 표면으로 드러난 이 집단을 구구라고 하기도 하는데, 국민의힘 당을 그죠 중심으로 자칭 보수라고 하는 이 집단의 실체를 보려고 하면은 이들의 정신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저들이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하고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주장들을 저렇게 태연하게 말할 수 있고, 또한 웃으면서 자기들의 정치적 입지를 굳힐 수 있는지, 그죠? 우리는 이들의 생각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철학자로서 볼 때는 대가리가 텅 비어 있는 엘리트 집단들, 그죠? 이들의 구호에 의하여 놀아나는 좀비들, 이 두 가지 힘의 작용에 의하여 저들의 집단이 형성되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학자로서 이 부분을 해체하면서 그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재미있겠죠, 그죠? 철학자가 풀어내는 국내 정치 문화에 대한 강의, 그죠? 강의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게라도. 사실 세계적으로 볼 때 이 뉴라이트라고 하는 이 용어는 단지 대한민국에서만 사용되는 그런 언어가 아닌 거예요. 이 개념은 그죠 이미 레이건 대통령과 대처 수상 이후로 그죠 냉전 시대에 이들이 자유시장 경제를 말하면서 신자유주의로 나타나고 1990년대에 소련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그죠 급부상하게 되는데요. 이때 대한민국의 주체 사상에 빠져 있는 좌파들이 그죠 자기들의 살 길을 위하여 대거 이 뉴라이트 역사관을 만들고 이것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퍼뜨리면서 자칭 보수라고 하는 이 집단의 정신세계를 확립하고 그죠 지금도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 국민의힘 그죠 이게 이제 윤석열이가 정말 역할을 제대로 한 거야. 이들의 지하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온 국민에게 알려준 게 그죠 표면으로 드러낸 게 윤석열이거든. 이 젖줄이 좌파들의
이념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거, 그죠? 이게 진짜 웃기는 거야, 여러분. 어? 사실 세계적 신보수주의 운동에서, 그죠? 이 뉴라이트 역시도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이 마르크스주의자의 문화 헤게모니 이론, 그리고 기동전이 아니라 진지전을 펼쳐야 된다라고 하는 수정 마르크스주의의 사유로부터, 그죠? 힘을 얻어서 뉴라이트 운동을 전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상황은 비슷해. 그러니까 보수라고 하는 자들이 냉전 시대에 반공 이데올로기로 먹고 살다가 소련 공산주의, 그죠? 이 무너지니까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대립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신을 시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대한민국 좌파에서 활동했던 이데올로거들이, 그죠? 옮겨가서 만들어낸 역사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돈 버는 건 좋아하고, 그죠? 부유해져서 이렇게 다양한 문화들을 누리는 거는 좋아하는데, 철학의 부재와 사유의 부재에 의하여, 그죠? 이런 사상까지도 좌파로부터 수입해야 됐던 거야. 정말 충격적이게도 이 뉴라이트 역사관은, 그죠? 호사카 유지 교수가, 그죠? 들려주는 것처럼 일본 구구들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그리고 어느 정도 사상적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구구들의 어떤 사상 세계를 어느 정도, 그죠? 복사하기도 하고 받아들이면서 자기들의 역사관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이 어떻고 하면서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새끼들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뉴라이트 역사관을 퍼뜨리는 이 자들의 특징을 보면은 되게 스스로 엘리트라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교수, 성직자, 그 다음에 판사, 검사, 다양한, 거죠? 학자들, 심지어 문화예술계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스스로 엘리트라고 하는 새끼들. 그런데 알고 보면 대가리는 텅 비어 있는 뉴라이트의 아버지 중에 아버지 안병직 교수, 그죠? 이 자는 원래 마르크스와 마오쩌둥을 연구했던 자였죠, 그죠? 그리고 김일성의 주체 사상, 이런 것에 근거한 경제적 관계. 그러다가 공산주의가 무너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처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됐던 거야. 그래서 우파로 넘어가서, 그죠? 보수의 가면을 쓰면서 살아온 자들인 거예요. 이때 되게, 그죠? 처먹고 살라고 이쪽으로 넘어간 좌파 새끼들이 엄청 많았어. 이들이 만든 사상에 의하여 보수라고 하는 자들이 거기에 근거하여, 그죠? 반국가 세력이 어떻고, 자유 시장 경제가 어떻고, 민주주의가 어떻고, 헛소리 삑삑 해대면서 오늘날까지 가면을 쓰면서 살아온 새끼들인 거야.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볼 때, 그죠? 이 뉴라이트라고 하는 이자들의 사상을 지배하고, 그죠? 출발점을 주었던 게 안토니오 그람시라든지 게오르그 루카치와 같은 수정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어떤 이론에서 그 단초를 얻어서 사상을 발전시키잖아. 그런데 대한민국의 상황 역시도 북한 주체 사상, 마르크스와 마오쩌둥을 연구한 자에 의하여, 그죠? 그러니까 좌파 중에서도 좌파로 활동했던 새끼들이 대거 보수로 넘어가서 극우주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냈던 거야. 그것도 일본 극우의 사상을, 그죠? 받아들이고 신봉하고 지원을 받으면서, 그래서 국민의힘은 뭐예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새끼들이 친일파인지, 그죠? 일본의 극우주의자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수라고 하는 자들은 생각하기를 싫어해서 스스로 사상을 못 만들어내는 돌대가리들인 거예요. 그 새끼들이 교수든 판사든 성직자든. 여기서 성직자는 개신교죠, 그죠? 그게 개신교가 되게, 그죠? 그게 지배계급에 있는 성직자들 아니면 이들의 말을 따라서 앵무새처럼 짓거리는 교인들이든 간에, 개신교는 대개 뉴라이트 사상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개독교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정신 빠진 집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도도 개독교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놈들, 그죠? 자칭 엘리트라고 하는 새끼들, 스카이를 나왔다라고 하는 새끼들, 대가리에 똥만 들어서, 그죠? 이런 새끼들이 마르크스 원전을 읽었겠어? 특정 경제 분야만 연구했겠지, 그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일본 극우들과 교류하면서 뉴라이트 역사관을 만들어 왔던 거예요. 이런 새끼들이 대한민국에, 그죠? 이데올로기를 퍼뜨려서 대한민국 국민의 30% 이상이 이걸 신봉하게 만든 장본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적으로 뉴라이트는 좌파 사상에 근거하여, 그죠? 그 출발점을 얻었던 거예요. 이 집단 역시도. 안토니오 그람시의 옥중수기는, 그죠?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데, 마르크스주의에서 가장 많은 것을 수정한 게 국가론과, 그 다음에 이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극단적 이기주의가 팽배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부의 편중에 의하여, 그죠? 그래서 혁명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마르크스의 역사관 자체가 순진하다는 거예요. 안토니오 그람시 수정하죠, 그죠? 사실 이런 유물론적 역사관에 의하여 사회주의 혁명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거 순진한 발상이다. 그러니까 부르주아 계급과 이 국가의 관계는 그렇게 순진한 게 아니다. 정말 엄청난
상호관계를 통하여 시민계급을 만들어내고 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인정과 강제를 서로 덧붙이면서 자본주의의 안정을 도모할 것이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순진했다라는 거야.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를 그런 방식으로 나누는 것은 순진한 거다. 국가 역시도 단지 강제를 통하여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는 계속해서 변증법적으로 발전해가며 한쪽으로는 수용이라고 하는, 인정이라고 하는 또 다른 날개로 시민계급을 통하여 자본주의의 발전을 안정화시키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거다. 그래서 이 문화, 특정 국가의 이 문화의 발전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이 자본주의 안정화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헤게모니는 계속해서 계급과 계급 안에서의 이익 집단들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시민단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들의 교류에 의하여 문화는 풍성해지며 문화의 헤게모니를 통하여 자본주의는 쉽게 전복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 대중매체와 종교단체와 교육기관 반드시 국가의 강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군대와 경찰 이런 조직만이 아니라 문화의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퍼뜨리는 학교교육, 종교교육, 그죠? 그리고 대중매체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서 자본주의의 극대화를 통해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자본주의 만만치 않다 이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문화를 점령하라. 그게 상부구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론에 의하면 노동자들이 산출하는 노동을 통하여 상품을 만드는 이 생산 관계만이 아니라 물질적 조건만이 아니라 이들에게 이데올로기를 심어주는 거죠. 이 상부구조의 문화 헤게모니는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다. 이 시민계급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국가 배후에는 이들이 지키고 있고 이들이 문화 이데올로기를 퍼뜨리면서 자본주의 안정화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래서 러시아가 레닌을 통하여 마르크스주의를 적용했던 거죠. 단번에 혁명이 일어나서 계급투쟁을 통하여 그죠? 사회주의가 오는 게 아니다. 이것은 러시아에서만 통용됐던 그런 기동전이다. 오히려 서구 유럽의 이 부르주아 시민 계급은 엄청나게 발전에 있어서 다층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다면성과 다층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군인들이 전투를 벌이듯이 그죠?
기동전을 펴서는 안 되고 진지전을 펴야 되는 거예요. 각계 전투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 문화 헤게모니를 장악해 들어가면서, 그죠? 혁명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헤게모니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 뉴라이트 새끼들이.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에게서는 이 특정 피지배 계급에게 이데올로기를 심어주는 거죠. 이 지성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식인의 역할. 루카치도 이렇게 나가자. 문화와 예술의 영역에서 이데올로기를 퍼뜨려 나가는 이 흐름을 제대로 봐야 된다라는 거잖아. 먼저 프롤레타리아가 주체가 되려고 한다면 역사 속에서 이 문화의 흐름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계급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역사와 계급의식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역사 소설론에서 말하잖아, 그죠? 문학과 예술은 그게 제대로 된 예술이라고 한다면 현실을 반영해야 된다. 사회 구조를 반영해야 된다. 톨스토이와 발자크처럼. 그래서 루카치는 톨스토이와 발작을 너무 좋아했죠, 그죠? 이 상부 구조에서 이 국가가 시민 계급과 더불어 그리고 이데올로기가 퍼져나가는 대중매체, 그죠? 이게 문학과 예술을 통하여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 문화의 영역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죠? 이걸 뉴라이트들이 받아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세뇌 교육을 하고 택도 아닌 역사관을 심으면서, 그죠? 좌파들은 저렇게 사상 교육을 잘하는데 우리는 이걸 못해서 지금까지 선거에서 계속 패배했다. 김대중 이후에 노무현이라는 충격을 받은 거겠죠, 그죠? 그래서 과거에, 그죠? 냉전 시대 때 마르크스주의 연구가였고 마오쩌둥 연구가였으면 주체 사상의 연구가들, 이런 이념에 빠졌던 좌파들이 대거 보수로 넘어가서 이 뉴라이트 역사관을 만들었던 거예요. 거기에 일본 구구의 지원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일본을 정말 잘 알아야 되는데, 일본 구구 가면은 여러분들 구구라 그러니까 이들은 사상도 없고 논리도 없다고 생각하잖아. 장난 아닙니다. 일본인들만큼 서양 철학을 섭렵한 그런 민족이 아시아권에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지금도 들레즈 전문가, 그죠?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양한 철학자들, 푸코, 데리다, 하이데크, 이런 다양한 서양 철학의 대가들의 사유를 탁월하게 해석하는 자들 일본에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일본은 어떤 이 사상에 대하여 정말 철저해. 그래서 일본의 구구 역시도, 그죠? 서양 철학을 섭렵해서 자기들 방식대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데 탁월한 지성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로부터 사상을 수입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좌파들이 가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좌파 새끼들이 처먹고 살라고 보수로 넘어가서 일본 이데올로기와
합쳐져서 그죠? 뉴라이트 역사관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수라고 하는 새끼들이 놀아나는 거야. 지금 20, 30대 청년들 가운데에 스카이를 나오고 그죠? 그리고 스스로 엘리트라고 하는 새끼들 역시도 그죠? 생각 없이 이런 데 빠져 있는 놈들이 어디 한둘이야. 얘도 TV에 와서도 이런 뉴라이트 사관에 빠져서 그죠? 양육강식, 적자생존, 그리고 경쟁에서 이긴 자가 살아남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와서 그죠? 댓글을 싸질러 놓고 가는 이런 새끼들이 한둘이야. 어디? 뉴라이트 역사관 핵심이 뭐예요? 애덤 스미스의 어떤 자유시장 경제를 말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쟁에서 이긴 자만이 살아남는다. 시장에서는 극대의 이윤을 남기는 것이 바로 미덕이요. 그리고 이것이 합리적인 거다. 여기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을 통하여 친일 사관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기본적인 역사의 토대는 미국은 언제든 옳았다. 친미적인 게 강하죠. 그죠? 미국이 하는 건 언제나 옳다. 미국의 자본주의가 아니었다면 공산주의가 승리했을 것이다. 공산주의와의 투쟁을 통하여 승리한 그 토대는 미국이다. 이래 되는 거야. 이게 가장 큰 토대예요. 미국의 자유시장 경제.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자유시장 경제는 정말 극단적입니다. 애덤 스미스가 18세기에 자유시장 경제를 말할 때만 해도 시장에는 도덕 윤리를 끌어들여서 가치를 이야기하게 되면 시장은 죽게 된다. 시장에는 거래를 통하여 이윤을 남기는 이 구조가 시장의 역사적 발전을 가져오는데 가장 효율적인 거다. 그래서 여기에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하게 되면 정의로운 거래가 뭔지 벌써 윤리적 가치가 들어가잖아. 그렇게 되면 시장은 발전하지 못하는 거야. 국가의 개입 역시도 최대한으로 절제해야 시장은 최대한의 발전을 가져오면서 개인의 거래는 이기심에 근거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조절되면서 자본주의는 성공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덤 스미스 때만 해도 뭐야? 애덤 스미스에 보이지 않는 손은 기독교 하느님이에요. 기독교 하느님의 어떤 손이 적절하게 조절해서 선을 이룰 거다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신앙이 그죠? 자유시장 경제 이론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뉴라이트 사관에서 근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보수라고 생각하는 조갑제, 정규제 이런 자들의 어떤 경제 이론을 들어보면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들이 말하는 경제 이론에는 어떤 극단적 글로벌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실업, 경쟁에서 진 자들, 이들에 대한 배려나 분배 문제에 대한 불화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치적 입장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시장이 돌아가는 대로 두는 게 최선이다. 결국 이들의 이데올로기는 뭐예요? 이미 가진 자,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이 거대한 부의 획득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상위 1%에서 5%의 어떤 기득권을 옹호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죠? 이들이 무슨 자본주의에서 문제가 된 실업 사태나 분배 문제에 뭘 그렇게 신경 써, 이들이. 여기에 딱 가면 이런 경제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미국 중심의 글로벌 자본주의. 그리고 이것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이 발전하려고 한다면 이 일본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본이 제국주의를 통하여 다양한 식민 정책을 쓴 것은 우연이든 필연이든 간에, 그죠? 그것은 식민지를 받았던 그 민족은 근대화에 되게 성공했다는 거예요. 아, 정말 정신병자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논리 자체가 물신에 가깝고, 물신주의에 가깝고, 그리고 이들의 뉴라이트 사관은 거죠. 이기주의. 응? 강한 놈이 모든 걸 먹는다. 그리고 강한 놈이 모든 걸 먹고 다 먹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콩고물이 떨어지면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없는 새끼들은 이걸 받아서 처먹으면 된다, 이런 거예요. 이 경제관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글로벌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그죠? 루카치의 이론을 적용시키면 뭐 이게 슬라보의 지제까지 갑니다. 마르크스 원전에도 나와 있지만, 극단적 자본주의는 인간의 인간성을 물화시킨다는 거잖아, 그죠? 사물화시키는 거야. 상품화시키고. 여기에는 인간성이 없어요. 시장에서 거래하는 자들은 극단적 이기주의와 기회주의와 물신주의에 빠져 있어. 그러나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 이런 시장형 인간만이 있다 그러면 오해되겠어, 여러분. 온갖 사기와, 그죠?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어요? 경쟁에서 진 자들은 배려받을 곳이 없는 거야. 적자생존. 그리고 강한 놈이 살아남는, 그죠? 이런 경쟁사회. 거기에서 그대로 놔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헐버트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 그죠?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자는 그냥 두면 되는 거야. 뒤지든 말든.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가장 잘 따라서 성공한 나라가 일본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한 것은 무엇이든 미화시켜야 되는. 일본이 식민 정책을 써서 지배했던 모든 민족들은 근대화에 성공했으며,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일본의 덕이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일본 극우들의 사상에 의하여, 그죠? 뉴라이트 역사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안병지, 신동호, 그리고 대거 좌파 새끼들이 처먹고 공산주의가 무너지니까 세계적으로 먹고 살라고 그쪽으로 이동해서, 그래서 조중동을 비롯해서, 그죠? 이 조선과 동아가 엄청 역할을 했죠, 그죠? 막 대거 환영하면서 신지호 이런 자들, 이 자들을
보수의 이데올로그로 인정했던 거예요. 왜? 공산주의가 더 이상 반공은 안 통하니까 새로운 좀 더 세련된 문화 영역을 지배할 수 있는 그람시의 용어로 이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좀 더 세련된 사상이 필요했던 거고, 그걸 좌파 지식인들로부터 수입해서 그죠, 보수 이데올로기를 만들었던 거. 이 집단은 그죠, 정말 대가리가 비어 있는 그런 집단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일본 구구들과 손을 잡아서 교류하고 그죠. 여러분 봐봐. 이게 2005년도에 연합을 이루게 되면서 커지게 되는데, 반 김대중, 반 노무현으로 그 집단들이 커지게 되고 그죠. 그리고 이게 이명박 때 그죠, 보수 전체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가 된 거예요. 이동관 이 인간이 엄청 이 뉴라이트라는 개념을 퍼뜨리는데 역할을 했잖아, 그죠? 언론을 장악해서. 일본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스스로 경제를 일으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분단 상황이잖아. 누가 대통령이 돼도 친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까지, 그죠? 미국과의 어떤 관계의 토대 위에서 다자 외교를 펼치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거야, 다. 그게 보수에서 정권을 잡든 진보에서 정권을 잡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 그러나 무조건적인 친미는 아닌 거죠, 그죠? 민주당 쪽의 어떤 생각은. 그런데 이자들은 트럼프가 뭐 전쟁을 하든 뭘 하든 무조건적인 지진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일본이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보는 거랑 일본과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설정하는 거는 다른 문제죠. 그건 당연하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역시도 일본과 그죠, 미래지향적 관계를 맺으려고 정말 부드럽게 외교를 하잖아.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어요. 근데 그거랑 이 일본이 대한민국에서 식민 지배를 했다는 거, 그때에 이들이 했던 만행, 이런 것들을 근대화론으로 해석하고 그죠. 일본이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야. 이런 친일파 새끼들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없어서 일본 국으로부터 이념적인 지원을 받고 그죠, 재정적으로도 지원을 받았겠죠, 이 새끼들이. 이래서 대한민국 보수 전체를 그죠, 가스라이팅해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 30%가 이런 역사관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좀 세련된 방식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유지해야지. 너무 일제시대로 돌아가서 친일파 어떠고 하는 것,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나, 이런 식으로 문화적으로 그죠,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문화 헤게모니를 장악하라, 그람시. 그래서 리박스쿨 같은 것도 만들고 이념
역사를 가르치면서 그죠? 거짓된 이데올로기를 심으면서 오늘날까지 보수의 정신을 대표해 온 거야. 여기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있는 거예요. 기가 차지 않나 여러분? 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보수 집단의 정신세계는 뭐야? 자기 스스로 주체적이지 않은 거예요. 미국과 일본 이것을 자기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 다음 3등을 해도 우리는 뭐 괜찮다. 이명박 때 이게 막 표면으로 올라오잖아.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그죠? 김태효 같은 새끼들 그죠? 여러분 대금 이동관도 다시 복귀하고 유인촌 문화부 장관 다 이런 놈들인 거야. 개독교회는 앞에 김진홍이 있었죠, 그죠? 그 이후로 알게 모르게 이게 막 전체적으로 확산돼서 이제 개신교의 7, 80%는 여기에 그냥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어느덧 일본의 극우의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자들이 된 거죠. 스스로 생각하지 못해서 좌파 새끼들 중에 처먹고 살라고 그죠. 소련 붕괴 이후에 대거 보수로 넘어가서 거기서 자기 밥그릇을 챙긴 이런 새끼들의 사상 위에서 그죠. 보수가 지금까지 정신세계를 유지해 온 거야. 그러니까 보수들 중에서도 지금 뭐 뉴라이트는 뭐 주류 역사관은 될 수 없다 이러는데 정치적 힘은 엄청 강하잖아요. 여러분 나경원 이 국힘의 어떤 의원들의 어떤 사고를 봐봐. 이 새끼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인지 일본 극우의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자들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많잖아. 뭐 윤석상현 이런 놈들. 윤석열이가 정말 이런 것들을 다 표면 위로 올려서 그죠. 대한민국의 엘리트 집단에 비어 있는 그 뇌의 구조까지도 드러내 준 거예요. 미국의 어떤 이런 이 글로벌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 정신 거죠. 정말 경쟁에서 이긴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러나 사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건 뭐예요? 마르크스가 이걸 가르치잖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자본주의의 그림자를 가장 탁월하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오늘날의 랑시에르나 슬라보의 지제까지 바디우라든지 그 이유가 뭐겠어? 자본주의의 이 비인간성, 인간을 인간으로부터 소외시키는 이 의심의 해석학을 가장 탁월하게 말한 게 그죠. 마르크스잖아, 그죠? 자본주의는 인간의 인간성을 물신으로 만들 것이다. 물화시킬 것이다. 거기로부터 인간은 극단적 이기주의, 이기심만이 남게 되고 자기의 이윤을 챙기기만 한다면 타자를 살해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죠? 이런 무시무시한 역사관이 대한민국 보수라고 하는 자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이가 계엄을 일으킨 이후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안 되고
뭐 김문수가 됐다 그러면 이 뉴라이트가 지배하겠죠. 어? 일본 구구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들로부터 지원도 받고 사상 교육도 받는 게 이 새끼들인데. 어?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게 선사시대부터 인간은 그죠? 자기보다 약한 자를 돌보고 그리고 관용을 베풀 줄 알고 더불어 살 줄 알고 그죠? 그리고 나의 것을 남에게 증여할 수 있는 구태여 모스의 증여론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경쟁에서 진다고 반드시 동물의 세계에서처럼, 동물의 세계도 꼭 그런 건 아니야. 맹수의 세계만 그렇겠지. 더불어 협력해서 그죠?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이게 바로 인간의 진정한 모습이잖아. 인간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거죠. 이 인간의 인간성을 물화시키는 이런 이론에 근거하여 자유시장 경제를 말하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승리한 자들, 자연 선택에 의하여 적자 생존에 성공한 자들, 그죠? 이런 자들의 어떤 기득권을 옹호하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 근거하여 일본의 이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여서 역사를 만든 정말 무서운 놈들인 거야. 이런 놈들의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놀아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30%. 끔찍하죠, 그죠? 가장 주체적이지 않은 새끼들, 가장 노예 근성에 빠진 놈들인 거예요. 이 새끼들이 대한민국 엘리트라고 하는 새끼들이 가장 대가리는 비어 있는 놈들인 거야.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런 자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주체성은 어떻게 되겠어? 없어지겠죠. 니네들은 다 노예야. 노예 근성에 쩌든 정신병자 새끼들이 이놈들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국어에서 그런다잖아. 유지 교수의 어떤 그 전하는 말에 의하면 윤석열은 너무 순진했다. 이제 좀 합리적인 보수를 우리가 키우자. 이러면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일본 구구의 사상과 연대할 수 있는 보수 집단을 찾고 있다는 거 아니야? 일본에서? 정말 더러운 새끼들,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추스.